체육은 김대음장. 자, 여러분 반가워요.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로나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죠? 그리고 말소리도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말소리가 좀 잘 들리는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좀 화면은 큰 의미가 없고 제 화면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말소리 잘 들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배드민턴 수업을 3학년을 대상으로 찍고 있지만 2학년도 하기 때문에 2학년도 같이 이걸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번 EBS 온라인 클래스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여러분들도 같이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2학년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백색 마약 배드민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백색 마약 배드민턴. 자, 배드민턴이 백색 마약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 재밌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어. 정말 중독돼. 그래서 백색 마약이라고 했어요. 백색 마약이라고 하니까 백색은 뭘 뜻하겠어요? 바로 셔틀콕을 뜻하는 거겠죠? 뭐 배드민턴 라켓이 백색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셔틀콕은 무조건 백색이죠. 물론 플라스틱 콕 제외하고. 이 백색 마약이라고 하는 게, 마약은 중독도 되지만 돈도 많이 들죠. 배드민턴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예요. 셔틀콕이 너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셔틀콕을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편하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동호회를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이라는 것은 일종의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이것은 사실 영국에서 처음 개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영국에서 체계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그렇지만 이 영국 사람들도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1820년도에 인도 푸나 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푸나 지방. 글씨가 엉망이네요. 손이 좀 얼어서 그래요. 푸나 지방이라는데, 이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 지배. 그때 이 원주민들이 하는 특이한 스포츠를 봤어요. 이거 특이한 거.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재밌겠네 하면서 영국 장교들이 본국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체계화해서 경기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배드민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지명이에요. 처음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던 곳이 배드민턴이라는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의 이름을 따서 배드민턴 이름을 쓰게 됐고, 실제로도 뭐 배드민턴 국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자, 배드민턴은 마을 이름이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두시고요. 자, 배드민턴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귀족 계급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스포츠를 접할 수 있었던 계층이 대부분이 귀족 계층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매너가 엄청난 매너를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매너. 또한 복장이 뭐냐면, 지금도 테니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대회에서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듯이, 이 당시 귀족들이 하던 스포츠다 보니까 복장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게 지금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편하네요 좀. 예를 들면 배드민턴 할 때 사용하는 복장이 뭐 누구나 지금 뭐 체육복 입고 해도 되고 뭐 무슨 옷을 입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다 옷에 카라가 있어요. 카라란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깃이 있다는 소리죠. 깃이 있는 복장을 하고선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긴 치마를 입고 뭐 실크 옷을 입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만큼 경기 복장에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소재나 뭐 신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걸 쓰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런 복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였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매너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매너라는 거 모든 스포츠에 필요하지만 이 배드민턴에서는 특정한 매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콕을 전달해 줄 때는 반드시 네트를 넘겨서 줘야 된다. 뭐 이런 매너들이 있고 상대를 항상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매너들은 뭐 기본적인 매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경기장을 보면 이게 또 위치가 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제가 처음에 터치를 하는 위치가 달라져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겠네요. 자, 상대적으로 좁은 경기장이에요. 얼마나 좁은 경기장이냐면 가로 세로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은 6.1m고 이 부분이 13.4m예요. 그러면 축구 경기장하고 비례하면 엄청나게 큰 거죠. 농구 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동호회를 하거나 학교 체육관에서 보면 농구 코트 비례해서 그 안에 그 배드민턴 경기장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농구장 규격이 조금 작으면 한 3개 들어가고 조금 크면 4개도 들어가요. 옆으로 넓으면 6개도 들어가고 그만큼 그 면적 대비 경기장이 작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동호회에 많이 가입하게 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된 거죠. 농구는 그 넓은 경기장에서 5대5밖에 못 뛰는데 여기는 잘만 나눠서 4대, 2대2로 복식 경기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비 또한 굉장히 간편하죠. 사실 모든 스포츠가 사실 축구가 더 간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 공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뭐 축구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준비해야 되고 많죠. 그런 것처럼 이 뭐 야구나 이런 스포츠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편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콕만 있으면 돼요. 사실 플라스틱 콕 사면 솔직히 되게 오래 쓸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라켓도 비싼 건 엄청 비싸지만 사실 이 라켓이라는 거 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마트에서 2개 10,000원짜리 이런 거 사도 상관없어요. 물론 저 자신의 손목에는 별로 안 좋겠죠. 라켓 그 다음에 네트 있으면 돼요. 요즘 웬만한 공원에 네트만 없고 기둥은 있는 경우 있어요. 지주는 있어요. 그 네트 뭐 설치된 데 찾아보면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매너. 이 매너를 항상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매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엄청난 동호인을 가지고 있고요. 엄청난 동호인. 그 다음에 학교 체육에서 굉장히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요.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배드민턴을 안 하는 학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체육관은 반드시 저녁 때 동호인들이 들어오죠. 그만큼 동호인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배드민턴 하나 정도 해놓고 나가면 사회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틀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셔틀콕. 자, 셔틀콕.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그런 합성어예요. 셔틀은 뭐예요? 알고 있네요. 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왕복. 그쵸? 콕은 뭐예요? 닭이에요. 닭. 치킨. 닭이 왔다 갔다 하네? 닭이 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과연 왕복은 알겠는데 닭은 뭘까? 그렇죠. 깃털이겠죠. 깃털. 셔틀콕에는 깃털이 16개가 박혀 있습니다. 16개. 16개. 그리고 약 5g 정도 되는 코르크, 원형의 코르크를 반으로 짜는 반구의 코르크로 되어 있어요. 반구의 코르크. 자,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라켓으로 강하게 치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가 나오죠. 300 몇십 킬로까지 세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굉장히 빠른 속도, 이 정도 속도면 KTX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KTX 정도 되는 속도를 여러분들은 즐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내고 그렇게 치고. 하지만 그 정도 속도가 나오지 않죠.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셔틀콕을 좀 아껴 쓸 필요가 있어요. 자, 절약. 왜냐? 자, 원래는 닭으로 했지만 닭보다는 거위털이 훨씬 더 가볍고 또 오류가 적어요. 거위가 뭔가 우아하게 살기 때문에 닭은 막 톡톡 다니기 때문에 닭에 있는 필요한 그 깃털을 찾으려고 하면 많이 손상돼 있어요. 그래서 거위를 씁니다. 거위. 자, 거위털을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길이와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한 걸 찾다 보니까 양쪽 날개 쪽에 있는 14개의 깃털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14개, 15번째, 16번째부터는 크기가 달라 못 써. 14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7개씩이에요. 7 플러스 7. 근데 몇 개의 깃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6개.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거위가 엄청나게 정교한 동물이라서 그런지 깃털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왼쪽에 있는 거랑 각도 차가 있어요. 각도차. 그래서 그 각도 차에서 한쪽 방향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 만들 때는 반드시 그쪽 방향 것만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가지고 해야 16이라는 걸 축적시킬 수가 있죠. 두 개 차이로. 즉 만약에 깃털을 거위를 가지고 셔틀콕을 하나 만들려면 세 마리를 희생해야 됩니다. 결국 셔틀콕은 거위 세 마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거위 털을 쓰는 콕은 거의 대회에서 많이 쓰고 요즘 쓰는 콕들은 약간 좀 변형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 국제대회에서는 무조건 최상위품 거위 털로 되어 있는 것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콕 하나 부러지면 거위 세 마리가 희생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너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콕을 그냥 막 함부로 치는 게 아니라 콕이 잘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 쳐서 것도 있지만 치다 보면은 깃털 부분이 약간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정렬해서 치면 콕이 받는 저항을 좀 약화시켜줘서 콕이 좀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콕에 습기를 좀 부여해서 부러지는 걸 방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써보낼 때 입김을 한번 불어넣는다거나 또는 보관할 때 아무데나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약간 통에다가 물 한두 방울 넣어서 습도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거위를 생각하는 마음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콕 좀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셔틀콕의 비행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셔틀콕은 공기저항을 응용한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기저항. 낙하산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낙하산을 펼치지 않고 떨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요. 물론 그게 종속을 만들기도 하지만 나중에 같은 속도로 계속 떨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그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은 이 속도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기저항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느린 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그 효과를 셔틀콕에서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00km에 육박하는 이 속도로 친 볼이 실제로 내 앞에 떨어질 때는 살랑살랑 눈에 다 보이고 이거를 쳐마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늦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그 거리가 불과 아까 얘기했던 이 규격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 규격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기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자, 처음에 치는 순간 속도가 300km가 넘는다는 소리고 실제로는 떨어질 때는 굉장히 낮은 그 작은 속도로 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깃털 때문이겠죠. 깃털. 자, 셔틀콕의 모양은 사실상 이렇게 생겼죠. 그림이 그냥 엄청 잘 그리죠. 자, 요게 바로 코르크죠. 코르크. 자, 이 코르크의 표면을 보면 반원을 그리고 있죠. 반원. 그렇다 보니까 공기의 저항을 상당히 안 받아요. 또 재질 자체도 매끄럽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니겠죠. 공기 저항이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반면에 깃털은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형태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 미세한 깃털도 있고 공기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쳤을 때 굉장히 빠른 스피드지만 이 공기 저항에 의해서 속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원리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표면이 매끄럽고 거칠고 이런 공기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스포츠로화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배드민턴 셔틀콕을 치게 되면 그 셔틀콕이 결국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모양으로 날아가게 되냐면 내가 셔틀콕이 이 방향으로 이런 모양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내가 이것을 이쪽에서 강하게 반대편으로 치게 되면 머지않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기타를 쳐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칠 때는 반드시 코르크가 먼저 날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공기 저항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많이 안 받는 쪽으로 형태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칠 때 먼저 친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배드민턴에 대해서 약 한 15분 정도 알아봤어요. 물론 더 많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적응하는 개념으로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한 번씩 틀어서 볼 때 너무 길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할 내용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리지 않을래요. 알고 보면 재미가 없고 대신에 3학년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학년들은 자, 3학년 미리 공지할게요. 이제부터는 뭐 이론적인 부분도 가끔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을 할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이 40분 수업이 45분 수업이라고 하면 4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일반 과목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체육은 사실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연습했다 생각해서 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쭉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길이는 45분을 잡지 않을 겁니다. 좀 작게 잡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연습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 뭐냐? 바로 좀 안 보이나요? 바로 저글링이에요. 자, 저글링이 축구 저글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손으로 하는 저글링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용구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3개의 물체. 이제 물체라고 한 이유는 저글링에 특화된 저글링이라는 게 공 3개를 내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저글링에 특화되어 있는 저글링 전용 공이 있는데 좀 비싸요. 그래서 제가 나름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뭐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동일한 크기, 무게 그리고 2개를 한 손에 쥐울 수 있는 정도 수준. 너무 무거우면 또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의 무게를,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크기, 그리고 2개를 한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플러스 3개가 동일한 무게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콩주머니가 있어요. 저는 이걸로 응용해서 만들었어요.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집에 있는 공 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테니스 공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테니스 공은 2개를 손으로 쥐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 제가 설명할 때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공에 맞아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 형태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많이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렸을 때 주우러 다니기 귀찮은 걸 대비해서 떨어졌을 때 구름이 적은 그런 물질, 즉 어떤 주머니 안에 뭐 양말 같은 거 못 쓰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잘 빨아서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거기다가 콩을 좀 어느 정도 넣어서 뭐 한 요 정도 수준? 조금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3개를 다 지워도 될 정도 수준. 하지만 2개를 한 손에 충분히 지울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좀 잡기 편하게 뭐 마감을 한다거나 동그란 형태로 만들면 바닥에 떨어져도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이런 수업 설명해 드릴 때 어떤 장비를 갖고 보는지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거 준비해 놓으시면 체육 수업 때는 당분간 그거를 좀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수행평가에 적용하기도 상당히 쉽고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수행평가라는 게 기회를 많이 주잖아요. 기회를 많이 안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드리블을 해서 뭐 해 그러면 뭐 기회를 뭐 10번씩 주겠어요? 잘해 한두 번 주겠죠? 하지만 이거는 기회가 많아요. 왜냐? 여러분이 영상으로 찍어낼 거니까 잘한 영상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20분이 됐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2학년들은 요 수업 잠깐 잘 들어주시고 2학년 거 다음에 또 괜찮은 것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와.